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그저께죠. 4월 14일 드디어 현대차 그룹의 초급속 충전시설 이피트가 드디어 공식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박수 쳐줄 일이죠. 충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테이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제가 볼 때 슈퍼차저보다 좀 이뻐 보이게 하고, 게다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지붕이 있다.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 올 때나 상관없이 그냥 뭐 비 안 맞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충전 시설에서. 더구나 회원가입이랑 뭐 카드 연동 이런 거를 하면은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꽂으면은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충전기는 무려 350kW급,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초급속 충전 시설입니다. 네, 물론 350km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긴 어렵습니다만, 네, 아무튼간 이렇게 초급속 충전 시설을 확충했고, 이게 테슬라가 쓸 수 있던 아니던 이렇게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은 전기차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아무리 테슬라가 못 쓰더라도 여기에 쓰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은 다른 쪽이 또 빌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네, 아무튼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대가 자사 자동차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전 인프라 확충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확충하는데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외산차, 테슬라가 슈퍼차저 이렇게 많이 만들 때까지 현대 단독 충전기, 현대차를 위한 그런 현대 전용에 가까운 그런 충전기를 거의 안 만들다 이제서야 만들기 시작했죠. 아무튼 간에 이제 시작이니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다 좋은데 아쉬운 거는 이 요금제가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보시면은 프라임 회원, 일반 회원, 비회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프라임 회원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운용하시는 분은 다 프라임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속하고 급속 이렇게 두 가지로 요금제가 나눠져 있고, 초고속이 좀 비싸고 급속은 좀 저렴한 편인데, 이게 1kWh를 충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전 영상에서 이 테슬라 V3 초급속 충전기의 요금제를 현대 이피트나 뭐 환경부 초급속에서도 적용을 해줬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회전율도 빠를 거고 정말 초급속 차량들만 이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바로 제가 찍은 겁니다. 제 영상이에요. 제 영상 제가 좋아요 누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 슈퍼차저 V3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요금제를 매기는 게 아니라 분당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염두하셔야 될 게 굉장히 빠른 조건이 나오도록 그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저는 충전기 꼽았어서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렇게 세팅 안 하면 이 속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242원, 70% 충전할 때 81kW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242원이다. 1kWh를 충전하는데 이 가격이면은 환경부 충전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구나 환경부 충전기가 테슬라 차량 충전할 때 나오는 이런 손실되는 양 같은 걸 고려하면은 훨씬 낫죠. 훨씬 이득입니다. 이때는 좀 비싸지긴 하는데 이 앞 구간에서 이득을 봤던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상쇄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초고속 충전기에 한해서는 이런 분당 요금제를 적용해야 좀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리 없겠지만 아이오닉 5가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아이오닉 5가 이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려고 갔는데 그 앞에 막 100kW도 안 나오는, 한 50kW 나오는 그런 차들이 초급속 충전기를 막 충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오닉 5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차들은 초급속도 못 받아먹는데 왜 저러고 있냐.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킬로와트 시당 요금을 과금하는 충전기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전소 사용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아이오닉 5와 기존의 이 초급속을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자동차 오너들 간에 그런 뭔가 일들이 분명히 빈번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테슬라식 요금제를, 분당 요금제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나 봅니다. 아무튼 간에 요금제는 다소 아쉽다.
이런 요금제에 대한 아쉬움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 아니고요. 이 이피트에 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피트를 이용할 수 있는 오너들과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 이런 갈등 같은 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가 바로 테슬라 차량의 충전을 사실상 막았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전전적 영상인가에 가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소를 이용하는데 어댑터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튼간에 테슬라 어댑터 쓰는 게 사실 테슬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피트에서 회원가입할 때도 아예 테슬라는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르쉐, 아우디, 쉐보레 다 있는데 그냥 테슬라만 브랜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무튼간에 이것도 되게 좀 말이 많은데 사실 이 이피트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고속도로에 있긴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 그 세금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충전기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제가 현대차 자본으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공사하고는 MOU나 뭐 협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거기에 입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슈퍼차저 여러분들 슈퍼차저 왜 타 브랜드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슈퍼차저 테슬라에다가 뭐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슈퍼차저들은 테슬라 자체가 그냥 정부 돈 들이지 않고 테슬라 자체에서 그냥 정말 100% 부담을 해가지고 땅 주인과 협약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 차량을 위해서 테슬라가 돈을 써가지고 만든 전용 충전기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브랜드 차들 왜 충전 못하게 해요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부 돈 들인 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피트가 정말로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고 현대차 자본 100%만으로 이렇게 설치된 충전소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막는 거, 테슬라 차량들 충전하는 거 막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슈퍼차저랑 좀 경우가 다른데 이피트 충전기가 바로 고속도로에 설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문제죠.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소 설치되는 거 정말 굉장히 아다리가 맞습니다. 진짜 좋죠. 왜냐면은 정말로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급속 충전기가 그렇게 유용한 곳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의 시설이자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설치되는 급속 충전기인 만큼 여기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 초급속 충전기는 어떤 브랜드를 쓰든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테슬라 오너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피트가 공식적으로 테슬라 차량들, 어댑터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충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안전성의 문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안전성,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이게 200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에 맞게 200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맞는 어댑터에 대한 인증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피트에서 이렇게 테슬라 차량 어댑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좀 찾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은 이 350kW급 충전기도 인증 안 받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었는데 제가 찾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좀 많이 뒤져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별표사가 있습니다. 이거 별표사 누르면은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별표 4에 222 나오죠. 전기차 충전기.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는 이 안전관리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데 단 여기 전격 용량이 200kVA, 이 단위가 이꼴 킬로와트는 아니지만 200kW급 충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200kW급 이하인 것만 이 안전관리 인증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350kW급이나 테슬라의 250kW급 충전기는 이 안전관리 인증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히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알게 그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어떤 일에 벌어지는 것이냐, 안전관리 대상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충전기에 안전관리 대상 제품 인증을 받은 어댑터를 꽂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전기 자체가 이미 인증 못 받았는데 인증받은 어댑터는 안 된다. 이러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댑터는 200kW급에 버틸 수 있게 그런 인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초급속 충전기에다가 테슬라 모델 3 어댑터를 이용해 꽂아도 이게 350kW급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200kW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류로 보면은 사실 안 나올 겁니다. 따라서 200kW급 아래로 그렇게 나오면은 이 어댑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려 캐시 인증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이 충전기 자체가 인증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안전 문제로 특히 인증 문제로 가게 되면은 되려 이 이피트에 좀 불리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적 방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전상 이유로 막는다는 게.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피트가 현대차의 100% 자본으로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 충전 설비라도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공용 공간, 공용 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인 만큼 이렇게 브랜드에 따라서 차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충전기가 안전인증 대상 전기 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데 되려 반대로 어댑터가 인증을 받았으면은 이 어댑터를 막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이 충전기가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댑터를 막는다라고 하면은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말장난이죠 사실. 게다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350kW급 충전기를 어떤 차에 꽂든지 막 350kW로 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에 맞게 차가 받을 수 있는 환경 뭐 같은 차라도 배터리 환경, 배터리의 온도에 따라서도 이 때려주는 속도가 다른 건데 이거를 감안하면은 200kW를 넘을 가능성은 사실 제로입니다. 테슬라 차량들은. 물론 준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 충전기가 500A까지 지원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도 200kW급 아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댑터에 대한 안전 문제 그걸 버티도록 캐시 인증을 받은 어댑터에다가 이렇게 막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테슬라 오너들은 기존에 이렇게 깔려있는 이 슈퍼차저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데 왜 고속도로에 깨짝깨짝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 이 초급속 충전기를 못 써서 안달이냐? 저렴한 슈퍼차저나 쓰지. 네, 사람 심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초급속 충전기가 있으면은 전기차 운영원 입장에서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 만약에 이 이피트에다가 이 테슬라 차량을 어댑터를 이용해서 물리면은 몇 정도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이거는 알렉스 유니버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고요. 아이오니티 350kW급 충전기와 테슬라 V2 충전기, 유럽 스펙은 한 150kW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테슬라 V3 250kW급 충전기죠. 이렇게 세 가지에 각각 물려놓은 상태에서 충전 속도를 비교한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알렉스 유니버스 여기 들어가서 많이 보시면 됩니다. 이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한 지 한 30% 정도, 얘는 35%지만 이 190kW가 유지가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V3가 250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좀 역전이 되는 이 정도.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테슬라 모델 3가 이 초급속 충전기의 전류를 굉장히 잘 받아먹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테슬라 슈퍼차저 V3 같은 경우 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이상에다가 때려줄 때 거의 800A 정도의 이 엄청난 전류로 때려줍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이런 고전류를 받을 수 있는 차는 모델3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3가 400V고 아이오닉은 800V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오닉 5가 좀 더 위대하다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건데 예,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전류와 전압 둘 중 뭘 높이는 게 좋으냐? 전압을 높이는 쪽이 손실이라든지 열 쪽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 차량들도 전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반대로 고전류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 급에서는 고전류로도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고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니티 충전기가 이 지원하는 스펙이 슈퍼차저 V3처럼 800A로 때려주지는 못해도 이 유럽의 아이오니티 350kW급 충전기처럼 500A로 이렇게 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충전 속도가 예를 들어 380V로 때려준다. 근데 볼트는 막 310V부터 막 380까지 충전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380 곱하기 500 하면은 190kW 정도까지 이렇게 받아먹을 수가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모델3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190 나오죠. 아마 전압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아이오니티 충전기 최대가 500A니까 이때 아마 380V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충전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론상 스펙은 4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충전 속도를 받을 수가 있다. 350kW급. 그러니까 800V 시스템에 좀 우호적인 그쪽에 최적의 효율을 내는 그런 충전기에서도 이 400V 시스템인 모델3 롱레인지가 정말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이유로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바로 슈퍼차저 V3. 네, 이게 바로 아이오니티입니다. 350kW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이상에다가 이 800V 시스템에 최적화된 충전기를 꽂아도 이렇게 높은 속도가 나옵니다. 거의 200 가깝게 나오죠. 한국의 테슬라 모델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오너들은 이 어댑터를 사용해야만 이렇게 DC 콤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어댑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어댑터로 인한 손실량을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댑터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CCS1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인증받고 있는 그 테슬라 DC 콤보입니다. 차데모 어댑터 많이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큽니다. 이따시만하게 생겼어요. 여기에 뭔가 막 부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엄청 두껍고, 이건 보니까 유럽 같습니다. 유럽 거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큰 어댑터를 기대를 했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세텍 사제 어댑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개발한 거. 세텍 제품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간편합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과 제조사의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제품과의 그 차이 같은데, 여기에는 뭔가 이 충전에 대한 이런 신호를 변환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제조사에서 직접 개발한 이런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차의 내부 그런 부품의 이런 신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차데모와 달리 이 CCS1 콤보, DC 콤보 어댑터는 충전 손실률이 그렇게 클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직결 수준에다가 신호만 살짝 변환하는 거, 신호 변환하는 관련된 장비도 이미 모델3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레트로핏 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돼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어댑터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인 즉슨 현대 이피트에다가 이 어댑터를 이용해가지고 모델3 롱레인지를 거의 막 0%, 5% 정도부터 충전을 때리면은 굉장히 높은 속도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거의 190kW 나오죠. 근데 참고로 이거는 유럽의 아이오닉5 사양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국내랑 굉장히 흡사할, 거의 동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350kW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220kW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전 속도가. 그러니까 350kW급 충전기에 물린다고 했지 내 차가 350kW로 충전되는 건 아니야라는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800V 시스템에 그 이점이 충전 속도라고 많이들 익히 들어왔는데 400V를 이용하는 모델3가 이 속도가 나오면은 제가 만약 현대 관계자라면 얘를 허락하고 싶을까요? 네,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게 진짜로 나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댑터를 허용하게 되고 모델3도 DC 콤보 어댑터가 출시돼서 거기에 꽂고 이러하면은 이제 충전 속도 몇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테스트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익남 같은 사람같이 저 나오면은 만약에 진짜 허가가 되면은 전 해볼 겁니다. 근데 속도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현대 나름대로 전용 충전 시설을 만들었는데 고속도로라서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했는데 4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모델3가 속도를 이렇게 온전히 받아먹어서 이렇게 높은 속도가 나오면은 그러면 되게 진짜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똑같이 80%라도 이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에 80% 주행 가는 거리와 이 아이오닉5가 가지고 있는 80%의 주행 가는 거리는 이게 사실 거의 뭐 100km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80에서 100km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충전 시간 대비 늘어나는 주행 거리 양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되려 이쪽이 더 빠를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테슬라 좀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좀 나선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국내에 설치된 이피트는 사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속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오니티 충전기 스펙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최고 전류량이 500A입니다. 근데 국내에 출시되는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대형 채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350kW급 이피트 스펙을 제가 자세히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지나가다 그 320kW급 대형 채비 초급속 충전기를 제가 뭐 스펙을 지나가다 봤어요. 그거를 봤더니 최고 전류량이 320A였습니다.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뭐 1000V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320 곱하기 1000V 해가지고 320kW급 충전기가 되는 건데 테슬라를 아까 똑같은 조건으로 380V에다가 320A를 때린다 하면은 121kW로 뚝 떨어진 겁니다.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90kW 유럽의 아이오니티보다는 좀 늦은 이런 120kW, 110kW 이 정도 수준을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2보다 빠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들 중에는 고속도로 나가서 뭐 어디 슈퍼차저 V2 충전하는 바에 그냥 돈 더 주고 이 이피트 써야겠다. 그래도 속도 V2만큼 V2보다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난 이거 그냥 쓸래 하고 그냥 돈 더 주고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현대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일이죠. 현대차들은 슈퍼차저 이용 못하는데 되려 테슬라 차량들은 슈퍼차저도 이용을 하지만 이피트까지 이용하면은 이 편의성이 정말 국내에 있는 차들 중에 가장 충전 접근성이 좋은 차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홈그라운드인데 이런 상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저도 약간 좀 마음이 좀 거시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네, 테슬라의 공세고 테슬라 사는 사람들도 결국엔 국민이고 결국 국민들은 이 공용 급속 충전 시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도 충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그런 공용 공간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공용 공간에 우리 차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되려 현대 입장에서도 되게 골치가 아플 것 같고 제가 볼 땐 또 도로공사 쪽에서도 되게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난처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찾아보니까 이 이피트 관리 주체가 현대차입니다. 도로공사가 아니라. 그래서 도로공사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을 거고 현대 나름대로 이걸 언제까지 안전성 가지고 이렇게 막을 수 있을지도 되게 고민이 클 것 같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미 나라에서 전기차 충전기 어댑터를 허용했습니다. 이미 허용을 한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안전성 문제 심지어 충전기가 인증을 못 받았는데 어댑터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럼 안전성으로 이걸 막을 수 있나? 이게 좀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나라 쪽에서 국토부에서도 되게 좀 고심이 클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제 입장은 당연히 저 테슬라 오너니까 테슬라 차량들이 좀 더 많은 충전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DC콤보 어댑터도 빨리 출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아예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 3, 모델 Y 이런 테슬라 차량들이 아예 DC콤보를 장착한 상태에서 출시가 됐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나오면 되려 현대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어댑터라도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뭐 어찌어찌 막고 있는데 DC콤보를 장착한 테슬라 차량이 오면은 현대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될 겁니다 이제. 네, 아무튼 간에 원천적으로 DC콤보가 장착된 차량을 가져오면 뭐 해결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이미 나와 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폭탄 드랍될 만대의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허락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당연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테슬라 오너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편집하면 이거를 뭐 10분대로 좀 줄이긴 하겠지만 지금 영상을 32분째 찍고 있습니다. 이거 편집하려면 지금 큰일 났는데. 네, 아무튼 간에 이상, 네, 이 이피트 초급속 충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대사가 없어서 좀 두서가 없는데 즐겁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댓글은 다 봅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직업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다 댓글을 지금 못 달아가지고 정말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댓글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댓글 안 달아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